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방과 후 아동 지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민혜자 교수입니다. 여러분이랑 우리가 요 학기 동안에 방과 후 아동 지도에 대해서 이론을 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너무 딱딱하니까 우리가 방과 후 아동 지도를 정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부분도 제가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 갖고 시작하셨죠. 그 마음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에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이 시간에는 방과 후 아동 지도가 도대체 뭔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 후 아동 지도는 말 그대로 방과 후죠. 그죠? 학교가 끝난 후에. 근데 이 학교가 끝난 후에 왜 지도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를 보면은, 예. 갈 집이 없는 거죠. 그죠? 갈 집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집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나를 기다리는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실까요? 예, 직장에 나가신 거죠. 저도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방과 후 아동 지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일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계속 일해야지 지금까지도 일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직업은 정말 나이 들어서 필요하구나. 나이 들어서 더욱더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정말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우리가 일하면서 또 아이 키우면서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과 후 아동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사실 아기가 어릴 때가 더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누군가가 봐주면 돼요. 봐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다치게. 그런데 이제 방과 후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적 차원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봐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방과 후에 가장 이제 수혜자로서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라고 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되지만 사실 1, 2, 3학년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찍 끝나잖아요. 사실 큰아이들은 뭐 그냥 끝나서 학원 한 군데 갔다 오면 조금 있으면 엄마 오셔요. 사실 뭐 서너 시에 끝나면 아이들 학원 뭐 하나 두 군데만 갔다 오면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은 진짜 학기 초에는 거의 12시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엄마가 오시는 6시, 7시까지 정말 배회해야 되고 아니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의 어떤 자신감으로 다니냐, 어떤 열등감으로 다니느냐의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매일 숙제 안 해가고 나는 받아쓰기가 어려워요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 진짜 공부 어렵다, 학교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건 사실 실패감, 열등감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만 봐줘서는 안 돼요. 이 교육적인 차원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나한테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또 근데 이제 또 교육적 측면도 있지만 복지적 차원이라는 게 왜 들어가냐면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엄마들이 하는 거고, 또 특별히 우리가 생계형 방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부모님이 다 일을 나가실 때 어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아무래도 복지적 차원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과 후가 자꾸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강의를 듣는 주부님들이 계시다면
본인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해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애들 맡기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핸드폰을 들고 살았어요. 왜냐? 뭐 다쳤다고 연락 올까봐.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봐. 사실 안전이 가장 문제거든요. 아이가 집에 혼자서 뭐 왜 못 있어? 있으려면 있죠. 그렇지만 아이 혼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되면 어때요? 일을 열심히 매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다 집에 지금 애 다치지 않나 어쨌나 얘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일에도 몰입할 수 없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과 후 개념을 우리가 광의의 개념 넓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좁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광의의 개념,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다 방과 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다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취미 활동이고. 우리가 사실 수학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는 것도 방과 후예요. 그 다음에 뭐 걸스카우트하고 뭐 각종 캠프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다 이것도 방과 후라는 거지. 왜? 방과 후는 바로 애프터 스쿨이니까. 학기가 끝나고 하는 거.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하는 건 다 방과 후 활동이니까 이걸 통틀어서 방과 후라고 하는데 우리가 좁은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보시면 성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그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이 집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방과 후에 끝나고 나 걸스카우트 하고 왔어. 이것도 사실 방과 후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방과 후 아동 지도가 생기고 방과 후에 어떤 이런 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사실 방과 후에 돌볼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를 돌봐줄 누군가 성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랑 학교 수업이 끝나고 부모랑 만날 때까지 누군가가 공식적인 기관이라는 건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방과 후 아동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방과 후 아동 지도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협의의 개념에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방과 후 아동 지도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맥락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들이 말한 거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개념을 딱 갖고 계시면 돼요. 그 사람이 100% 다 맞는 말을 했다면 다른 학자들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다 죽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다 틀리는 말을 했다면 여기서 뺐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또 다음 학자가 어때요? 그걸 살짝 보완해서 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여러 학자를 넣은 것은 이렇게 학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방과 후가 그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만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여러 학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야기가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락은 비슷하니까 조금 이제 보완되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방과 후에 돌봐줄 성인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가족 지원이죠. 사실 방과 후 어떻게 보면 가족 복지라고 봐요, 저는. 아동 복지도 있지만 그 아동은 사실 가족의 한 일원이다 보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한 가정에 엄마가 편안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고 그 편안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벌어들인 어떤 수입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일이 바로 뭐예요?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꼭 비영리 사업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보면은, 방과 후에 혼자 남겨지는 초등학교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는데, 혼자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분들은, 부모랑 만날 때까지 돌봐줄 성인이 없을 때 뭔가 대신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분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방과 후 아동 보육을 비포 또는 애프터 스쿨 케어. 여기 왜 비포가 왜 들어갔을까요?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이렇게 와요. 너무 일찍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말아주세요. 그죠? 왜 너무 일찍 등교시키지 말라고 하죠? 네, 일찍 와서 막 사고 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출근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에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나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장맘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한 7시 반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대부분 출근 시간이 거의 9시까지라고 봤을 때, 그것도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9시까지지만 어떻게 9시에 땡 하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이 엄청 출근 시간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7시 반에는 나가야 되는데 7시 반에 아이를 학교 보내면 진짜 솔직히 학교 문도 안 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에 또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쯤 이제 또 초등학교에 그렇게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비포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외국에 이제 설례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자꾸 애프터 스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비포도 강조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요, 엄마가 7시 반에 막 깨우고 나가도 바로 또 잠들 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걔 나중에 등교 시간도 놓치고 어저께 밤새 준비했던 준비물 안 가지고 가고 옷은 엉망으로 입고 가고 이럴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장 나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얘가 학교는 간 거야. 뭐 밥은 먹은 거야. 식탁에 차려놓은 밥은 막 이러면서 걱정하니까 요 비포라는 것은 학교 가기 전. 그래서 만약에 7시 반이면 7시 반에 학교를 보냈을 때 거기 방과 후 교실에서 아침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물 챙겨주고 옷 매무새 단정히 해서 거기서 조금 자유놀이 하다가 등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자꾸 출근 시간이 일러지니까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도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7시 반에 오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왜? 아침에 그렇게 안 보내고 어떻게 엄마가 출근하겠어요? 직장이 바로 옆이면 모를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비포도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과 후 아동 지도는 방과 후에 혼자 지내거나 아니면 애들끼리만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이 이제 방과 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즉 보시면 어때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보호와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학교는 딱 정규 과정만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휴식할 수도 있고 간식도 먹이고 그죠? 그래서 보호해주고 또 숙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방과 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 아동 지도에 한번 대상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주로 양쪽 부모의 취업, 맞벌이 부모죠. 맞벌이도 될 수 있고 편부모인데 요즘엔 이걸 우리가 한부모라고 하죠. 편자 자체가 좀 약간 결손을 뜻하는 느낌이 들어가서 이제 한부모, 하나로도 온전하다라서 한부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한 명으로도 온전하다, 아빠 한 명으로도 온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더 힘들겠죠. 엄마 혼자 키우면은 엄마가 경제활동은 필수로 하셔야 되죠. 특히 아빠 혼자 키우시는 분은 더 힘들죠, 사실. 아빠는 또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퇴근도 좀 늦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유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요구도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이런 다양한, 그죠? 그래서 보살피지 못했을 때, 이렇게 특히 또 언니 오빠랑만 지내야 되는 언니는 또 학원 가고, 그죠? 뭐 오빠는 놀러 나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방과후 아동은 이렇게 특정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아동,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전학년이 그 지도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 필요로 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정말 생계형 방임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도 될 수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어떤 능력은 좀 되더라도 일단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원하는 모든 아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야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모든 아동, 그죠? 전학년.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과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 뭐 한 학교에 한 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에서 사실 제해지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 아동지도에서 성격을 보시면 방과후 아동지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교사는 아동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왜? 난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나는 집에 갈 수가 없어. 막 이랬을 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도 엄마 없어. 내가 문 따고 들어가야 되는 불안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이라기보다 안정감이 더 맞겠죠? 안정감?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발판이 되는 거죠. 나는 집에 가서 엄마도 없지만 여기서 즐겁게 놀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어 더 자신 있고 더 멀리 도전해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그래서 사실 엄마들도 왜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있는데 애가 계속 방과후에 전화 엄마 언제 와 하면 진짜 일 못해요. 불안해갖고 얘가 진짜 힘들구나 막 이러는데 얘가 하도 전화가 안 와서 이제 전화를 해보는 거야 엄마가. 뭐야? 엄마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나 재밌는 거 지금 게임하고 있어. 엄마 끊어. 이러면은 끊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 얘 잘 놀고 있구나. 즐겁게 있대네. 내가 없어도 엄마가 일에 몰입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내가 방과후 수업에 갔지만 엄마 없는 게 개의치 않고 내가 뭔가 즐겁게 할 과제가 있고 놀이가 있고 그죠? 배 골치 않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사실 이게 방과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엄마 오실 때까지 안전하고도 안전만 하면 안 돼요. 즐거워서만 안 돼요. 교육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 부모를 대신해서 방과후 아동을 돌본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부모고, 그죠?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지, 대체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대리적은 아니죠. 보완적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대리적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대리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입양 같은 건 대리적이죠.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아예 엄마가 돼버리는 거. 그죠? 그런데 이 방과후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또 이거 보시면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학교육을 연장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런 생각, 나 학교 2번 가. 그죠? 학교 끝났는데 학교 또 가야 돼. 이러면 애가, 오늘은 안 갔으면 이런 마음 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라는 게 들어가요. 즐거워야 돼. 뭐든지 즐거워야 되죠. 즐거워야 또 가고 싶잖아요. 어른은 안 그래요? 즐거워야 또 가고 싶죠. 그래서
그래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10강 이후에서는 실제편 활동 여러분한테 제시하시면 그런 것들 중간중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방과후에 가보면은, 저 이렇게 자원봉사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저 수학 선생님도 했었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 하러 가면 저를 딱 보자마자, 에이,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만들기 선생님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와, 선생님 오늘 뭐 만들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님 환영 못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을 연장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고, 말하자면, 여기 보세요. 집 냄새가 나는 교실. 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엄마가 없어서, 집에 엄마가 없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되는 거고, 우리 방과후 교실은 집이 되는 거다라고 그런 맥락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도 종일반은 집 냄새 나면 돼요. 얘가 종일반 하는 애도 뭐예요? 반일반하고 엄마가 있는 애는 집에 가고 엄마가 직장 다니는 시는 분의 자녀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집처럼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컨셉이 가정과 같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쁘게도 써놨네요. 집 냄새 나는. 그래서 여기 부엌도 갖춰져 있고 왜요? 간식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갖춰져 있고 그죠? 배 깔고 엎드려서 숙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은 가정 밖에서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가정과 학교와 그 사회와의 어떤 연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방과후는 여기, 중개 공간이라는 거죠.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어떤 그 중간 지점이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엄마들한테도 이렇게 불안하게 맡기면 안 되겠죠. 뭔가 좀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서 엄마들과도 서로 보합해서 하시면 훨씬 더 어떻겠어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신뢰하고 또 맡길 수 있겠죠,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학교라는 시설을 한다면 교육부랑 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지역아동센터다 하면 보건복지부랑 연결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관계 부처랑의 연결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그 운영하다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해서 공유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방과후 아동지도는 가정의 안락함, 가정 같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인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유롭고 또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래야 또 오고 싶은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또 여러분이 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겠지 아무래도 그러거나 그 밖에 또 적절하지 못한 양육을 하는 가정이라든가 맞벌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아이한테서도 어때요?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집보다도 이제 여기 방과후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결손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타고난 어떤 자질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동기 유발을 해주는 교사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문제도 예방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이런 방과후 아동 지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배회하겠죠. 배회하다 보면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게 되고 우리가 또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사춘기에 특히 요즘에는 사춘기도 빨리 와서 5, 6학년 때 사춘기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비행 청소년이랑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범지대에 자꾸 가게 되고 오락실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문제점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아동 지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멀리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 복지도 되지만 사회 복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방과 후 아동 지도의 개념을 아셨나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